자, 기초 이론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문제가 공명구조 문제죠. 이 공명구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공명구조를 잘 못하면 유기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명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건 유기학의 고득점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명구조는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다중결합 전자 파이 전자의 재배치라고 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원자핵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비공유 전자쌍과 파이 전자의 재배치로 그려지는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합니다. 이 공명 구조의 필요성은 실제로 분자의 실제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자의 비편재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 중에 있는 전자들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편재할 수 있는 전자들이 있죠. 그 비편재할 수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영역을 각각의 루이스 구조로 그려놓은 것이 공명 구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유기학을 하다 보면 이제 공명구조의 의미가 점점점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는데 일단 그 전에 공명구조를 계속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공명구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 공명구조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공명구조 패턴은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양전하가 있을 때 여기는 구분화살표 하나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탄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재배치 시킬 수 있다. 구분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공명구조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 땡땡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탄소가 양이온인데 이 양이온 탄소에 헤테로 원자가 붙어 있다. 결합하고 있다. 그럼 헤테로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공명구조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헤테로 원자가 형성자가 플러스가 되겠죠. 다음은 네 번째. 자, 서로 다른 전기음 성도를 가진 두 원자 사이의 파이 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전기음 성도를 갖는 두 원자 사이의 파이 결합은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보통 헤테로 원자 쪽으로 파이 결합을 재배치시켜서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헤테로 원자가 마이너스 그리고 탄소 원자가 플러스 이렇게 전하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전하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통 EN 값이 큰 원자의 음전하 그러니까 EN 값이 큰 원자의 음전하 상대적으로 EN 값이 작은 원자의 양전하를 두는 공명구조를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패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양전하 그죠?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전자쌍 그리고 탄소 양이온 이웃한 자리에 헤테로 원자 그리고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갖는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로 이어진 파이 결합의 전하 분리 이 패턴들을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이제 공명구조 그리는 것이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얘는 딱 보니까 여기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 존재하니까 그 중에 한 쌍을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재배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전자쌍이 한 쌍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플러스 그죠? B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파이 결합을 이렇게 재배치시켜서 그죠?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양전하게 있으니까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짜 전환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가 생기겠죠. 다음 C는 여기는 파이 결합을 전화 분리시켜야 되는데 서로 다른 EN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이렇게 전화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공명구조, 타당한 공명구조, 즉 실제 구조의 기여도가 큰 공명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전자쌍 두 쌍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소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다음 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죠.
그러면 우린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즉 2번의 패턴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죠? 2번의 패턴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죠? 다음 이 패턴이요.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재배치시키고 다시 이렇게 재배치. 그러면 탄소와 질소 사이 이중결합이 생기고 NH2가 되면서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전자쌍을 재배치시키고 파이 결합을 끊어서 비공유 전자쌍으로 재배치시켜주면 다음 같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알짜 전하는 중성이니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중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전자쌍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구분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그러면 자 여기 이중결합 생기겠네요. 그리고 여기 전자쌍 마이너스, 여전히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재배치시켜주고 파이 결합을 옮겨주면 다음 같은 육각형 고리의 이중결합이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이제 단일 결합으로 질소는 정상적인 공유 결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얘도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재배치시켜서 다음같이 재배치시키면 자 여기는 단일 결합이 될 테고 여기 이중결합, 그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그러면 다시 여기는 이 전자쌍을 재배치시켜서 그죠? 이렇게 공명 구조를 그려주면 여러분 단일 결합은 절대로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 결합, 여기 이중결합, 그죠? 여긴 여전히 이중결합. 그럼 여전히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즉 2번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배치시켜주면 이 공명구조 화살표 잘 그려주시고 다음같이 우리는 다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중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여기 이중결합이고 이제 단일결합이 되면서 땡땡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F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F는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니까 전하 분리를 시켜서 공명구조를 한번 그린다는 의미에서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전기음 정도에 있는 파이 결합을 이렇게 EN 값이 큰 산소 원자 쪽으로 재배치시켜서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O에 마이너스, 탄소에 플러스죠. 그러면 지금 양전하가 생겼고 바로 이웃자리 이중결합, 즉 이중결합 다음 자리 양전하가 있으니까 이중결합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1번 패턴에 의해서 재배치시켜 주시면 다음같이 우리는 여기 C 이중결합, 여긴 O는 여전히 마이너스, 그죠? 그 대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런 후에 다시 이중결합 다음 자리 양전하니까 얘를 재배치시켜서 다음 같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결합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긴 이중결합, 여전히 여기는 O에 마이너스, 여기 CH3.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전자쌍을 재배치시켜 주시면 자, 이렇게 육각형 고리에 자,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이제 플러스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자, 이중결합 O에 마이너스, 여기 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양전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이 전자를 이렇게 재배치시켜 주시면 자, 여기 이중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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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고 O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 생략돼 있으니까 지금 그 중에 한 쌍을 이렇게 재배치시켜 주시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공명 구조를 마지막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이 결합이 존재하고 탄소 산소 이중 결합, 그죠? 여기 탄소 하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공명 구조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다음 G를 볼게요. 자, G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CO 이중결합의 다중결합이죠. 탄소는 아니지만 탄소 산소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여기 전자쌍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재배치시켜 주시고 얘를 꺾어 올려 주시면 다음 같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오각형 고리에 여전히 O가 있는데 예,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O 단일결합 연결될 텐데
자, 전자쌍을 찍어보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공병구조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도 패턴상으로는 그죠?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양전하니까 요 1번 패턴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은 볼게요. 자, 얘도 1번 패턴으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재배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중결합이 생길 테고,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여기가 OH인데 양전하가 어디에 생겨야 되나요? 여기에 생겨야겠죠. 그럼 다시 우리는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양전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여기 있는 파이 전자를 이렇게 재배치시켜서 다음 같은 공병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이중결합이죠. 여기가 단일결합, 그런 다음 여기 이중결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OH가 있으면 이 자리에 플러스가 생기겠죠. 그런 후에 우리는 다시 패턴 몇 번 생각하면 돼요? 3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3번 헤테로 원자에 결합한 탄소 양이온이니까 3번 생각해 주시면 여기는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이렇게 재배치시켜 주시면 다음 같은 공병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이중결합이고 여기 이중결합이고 여기 이중결합이 돼요. 그래서 산소는 전자쌍이 한 쌍만 남기 때문에 형식 전하가 플러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공병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번 패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를 재배치시켜 주시면 다음같이 양이온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중결합이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다시 공병구조 그려주시면 여기 있는 파이 전자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 여기 플러스, 그리고 자, 이중결합 위치를 제가 하나 잘못 그렸으니까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여기 이렇게 양이온은 이 자리에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파이 전자를 재배치시켜서 공병구조를 그려주시면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 생기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 다시 이중결합,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으니 이 얘를 하나 이렇게 재배치시켜 주시면 마지막 공병구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그리고 단 산소는 전자쌍이 한 쌍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형식 전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공병구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잘 숙지를 한다면 이 패턴이요, 이 패턴, 공병구조 패턴, 이 네 가지 패턴만 일단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하시면 유기화에서 공병구조 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병구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골격구조와 형식 전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정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게 안 되면 공병구조는 그리기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패턴을 외워도 형식 전하고 골격구조에 대한 이해가 콜라보가 안 되면 절대로 공병구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병구조는 이제 이론을 하면서 이론 공부를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 다음 과정부터 공명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공명구조 그리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공명구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분자 내에 존재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나 이 파이 전자는 편제다, 비편제다? 비편제란 의미입니다. 비편제. 여기는 이 전자들은, 얘네들은 비편제란 얘기예요. 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원자에게 비편제되니 그 비편제되는 영역들을 각각의 루이스 구조로 표현해 둔 것이 공명구조고, 우리가 각각의 공명구조를 실제 구조에 기하는 공명기어체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명구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리시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공명구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 시기가 빨라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명구조 그리기는 제가 특별히 다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명구조 매우 중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